안녕하세요. 이쌤 유니버스의 이쌤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브리핑 자료를 간략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 최근 주택 공급 동향과 여건 및 평가, 대응 방향과 기대 효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로 봤을 때 A4 용지 21장 분량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 주택 공급 동향에 대해서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급 쪽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택지를 확보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에 방점을 찍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분양시장 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거시 여건 등으로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 PF 자금 대출 경색으로 민간은 사업 추진 부분에서 심각한 위축이 있다고 보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이며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공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대응 방안으로 크게 공공 부문은 기존 공급 목표 달성에 목표를 두고 민간 부문은 공급 여건을 개선하여 신규 인허가 촉진 및 착공 조기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민간 부문에 대해서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요 측면에서 공공택지 부분 전매 제한 완화와 공급 측면에서 PF 대출 보증 확대 및 중도금 대출 지원, 재개발 재건 사업 절차 개선,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간 공급 위축에 대응해 공공에서 물량 추가 확충을 통해 보완하고 공급 조기화를 통해 주택 공급 정상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물량 3만 호 이상 확충하고 미매각 용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 및 후보지 발표 조기화하며 물량은 당초 계획 6.5만 호에서 8.5만 호 수준으로 2만 호 확대하고 발표 시기도 당초 24년 상반기에서 23년 11월로 조기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공공주택은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금년 12월 뉴홈 사전 청약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조속히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며 공공도심복합 사업을 통한 도심 내 공급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입니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 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 즉 현재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서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통상적 기간 2년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부여하고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8.311 개정을 활용하여 공사비 조정 가능토록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허가 절차 개선 사항으로 지자체 협의회 구성 운영으로 인허가 장애 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주택사업 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로 기간 단축할 것이며 학교시설 기부 체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인력 확충 대안으로 합법적인 외국인 건설인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업 분야 외국인 인력 채용 쿼터의 지속 확대 추진할 것이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규제 합리화 입법 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PF 대출 관련 부분입니다. 정부는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심사 기준 등을 대폭 개선하여 PF 대출 보증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부동산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 및 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정상 사업장은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이해관계 조정 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금융 공급 지속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사 및 사업성 있는 정상 PF 사업장 대상으로 정책 민간 금융기관에 차질 없는 금융 공급 지속 유도하기로 하였으며 부실 우려 사업장은 원활한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사업 진행에 필요한 신규자 금유입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도금 대출 지원의 일환으로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책임 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하여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 대출 실행 지원토록 하였으며 은행권 중도금 대출 심사 시 초기 분양률 등의 과도하게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 등이 합리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해 건설 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와 공유 모빌리티를 결합한 소형주택을 통해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도심 내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업, 준주거 지역 역세권에서 건설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유 차량 활용 시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 상향 및 적용 범위 확대로 서민 주거사 다리가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도심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 밝혔습니다.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 개선하겠다 밝혔습니다. 계약 체결 시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분쟁 우려 시 즉시 조정 전문가 파견 및 분쟁 조정 협의체를 구성해 정상화 지원토록 할 것이며 상가 지분 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 방지를 위해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 쪼개기 제한하겠다 밝혔습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중 인허가 절차 통합 및 전자총회 도입 등으로 사업 속도 대폭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의외의 공급 지원책이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책입니다. 소위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도심 내 공급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도심 수요에 신속 대응 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보완책으로 기부 체납 부지는 사업 시행 가능 면적 요건에서 제외, 소규모 관리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해서 연접한 구역을 통합 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 2만이에서 4만이 이하로 완화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전체 소규모 정비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을 사전 수립하는 지역,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용 자사업비 2%도 차질 없이 지원. 이번 926 부동산 대책은 전체적으로 주택 공급 측면에 맞춰진 대책이었습니다. 작게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급속도로 냉각된 부동산 PF 시장을 살려보자는 취지의 정책이 많았고, 크게는 부동산 시장 자체의 경착륙을 피해보자는 의도의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사들만 살리자는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만 건설사들도 대한민국의 경제 주체의 일부이므로 이들의 대규모의 부실부도, 도산, 정리도 정부 입장에서는 달가운 상황이 아님을 확인하는 대책이었습니다. 물론 공급 측면만 문제가 아닌 것임이 분명함에도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만 증가시키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었는지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수요 측면에서 대출 풀어줘서 건설사들 건설 물량만 소화시켜주는 상황만 연출시켜준 것이 아닌가에 대한 비판은 대책이 나오자마자 바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추가로 이번 부동산 대책은 송파 헬리오시티 입장에서 크게 영향을 받을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동산 띄우기 대책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헬리오시티도 이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번 부동산 대책 중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지원책으로 인해 송파역 지역주택조합, 오금역 지역주택조합 등 헬리오시티 주변 사업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정부의 소득주도 상당히 크게 효과를 못 본 게 기본적인 마인드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상승분이 소비와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창수 세무사입니다. 포통기장이라고 하죠. 영세소상공인의 장부 작성 대행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헬리오시티 주민분의 양도 상속, 증여세 신고 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셈유니버스라는 유튜브 광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세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라도 거래처 광고를 해보자는 취지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지 않습니다. 폐업이 느는 것은 다반사이고 작년에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갔습니다. 엊그제는 거래처가 외상대를 못 막아서 경매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거래처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저도 좋지 않은 상황이 되겠지요. 지금이 파닥 경제가 위기 상황이 맞습니다. 헬리오시티는 종전 신고가 회복했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이게 실거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침체기가 끝난 것인지 아닌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보면 매도 물량은 계속 쌓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학자도 아닌데 감히 경제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바닥 경제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을 대비해서 정부에서 시장에 미리 유동성을 제공해 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한은의 통화 정책이 나오기 전에 기재부에서 미리 산업 전반의 미세 조정을 미리 해놓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간다고 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소진공이나 지역신보에서 2차 보전이나 대환 정책이 먼저 깔리는 것을 보니 앞으로 금리가 오르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방어막을 먼저 구축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렇지만 정부는 특히 경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다 보니까 한은에서 금리까지 올리면 차칫 폭락장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미리 유동성을 제공해 줌으로써 시장의 안정적인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PF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부동산의 경착륙이 자칫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가 2천억 원 디폴트로도 국내 채권 시장에 급격한 경색을 일으켰던 것을 반면교사 삼은 게 아닌가 합니다.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 미세 조정까지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금리 올리면 다 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서 금리를 올릴 때 올리더라도 그 전에 작업을 좀 해놓아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기재부의 산업 세부 부분에 미세 재정 정책이 먼저 깔려야 합니다. 코로나 때 소진공, 중진공,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보조금 지원, 레고랜드 공적자금 즉각 지원, 특례보금 자리론, 50년 만기 주담대가 국내 산업이 금리 인상으로 급격하게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단기적인 미세 조정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기재부가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재부에서 미세 조정 정책을 하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작동하기 전까지 버텨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달러 유출로 인해서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도 올해 내에 금리를 한 번 정도 더 올린다고 하니 이제 한은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환 보유고 태워서 환율 방어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아닐까요? 금리 올려서 정상적인 환율로 안정시켜야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다는 부동산 영끌 쪽을 위한 대책도 다 나왔고요. 부동산 살리자고 전 국민이 나눠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재부 쪽에서 산업학 부분의 세부적인 미세 조정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었고 금리를 올림으로써 산업이 급격하게 타격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측면에서 참 잘했다 생각됩니다. 저 정도 동네 세무사 정도가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점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4대 보험료율 인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크게 효과를 못 본 게 기본적인 마인드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상승분이 소비와 투자로 연결된다는 생각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상승분이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이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면 거기에 따른 4대 보험 납부액도 덩달아 같이 상승합니다. 4대 보험 납부액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게가 가져가는 차인지 금액이 그만큼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가게 쪽에 가처분 소득을 직접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준조세 성격인 4대 보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처분 소득이 증가된 만큼 소비로 연결되거나 혹은 가계부채를 상환하는 자금으로 쓰일 테니 어느 쪽으로 가도 현재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원래는 4대 보험 공단으로 들어가야 할 돈을 가게 쪽에 주는 형태라 이렇게 되면 4대 보험 공단의 재정이 급속히 악화될 겁니다. 물론 소비로 연결된 부분이 고용을 창출하면 추가적인 4대 보험 징수액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그게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해도 정말 한시적으로 진행해야만 단기적으로 소비나 가계부채 쪽이 개선이 되고 공단 재정 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확실한 워라밸 준수를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시간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자는 측면도 있지만 일과 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자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후 투잡 쓰리잡을 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 본인이 자기 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자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제 주변 예를 들자면 저희 세무회계사무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조기 퇴근을 허용해주고 있는데 직원들이 그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직무 교육을 받는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 같은 것입니다. 갈수록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는 측면이 있으니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고부가 가치를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시간을 벌어주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무조사 최소화하겠다는 립서비스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요새 세수 59조 원 펑크 났다는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세소상공인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기사 보면서 느낀 점이 올해 세무조사 엄청나게 하겠구나 했습니다. 이럴 때 정부 당국에서 세무조사 최소화하겠다 라는 립서비스라도 해주면 그래도 영세소상공인들이 조금은 힘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탈세가 발생하면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해야 과세 형평이 이루어집니다. 세무조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립서비스 정도만 나와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게 강원도는 레고랜드 지급 보증까지 해놓고 왜 디폴트 시켰죠? 가장 안전하다는 지방채도 디폴트 될 수 있다는 기대를 심어주면 어쩌자는 걸까요? 올해 어록은 이창용 하는 총재의 발언이죠.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 등 단기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 말이 2023년에서 가장 멋진 발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쌤 유니버스의 이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아주 단순한 논리에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시장은 국부의 저장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계속하여 국부를 창출해내고 있고 이 창출된 국부는 주식, 채권, 부동산 시장 중에 저장이 됩니다. 즉, 부동산 시장은 대한민국이라는 투자자산이 창출해낸 국부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이라는 투자자산이 창출해낸 국부를 분배받을 수 있는 시장도 부동산 시장입니다.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을 더욱 디테일하게 반영하면 정확한 데이터 값을 얻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결과값과 방향성은 위의 대전제 하나만 바라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투자자산은 미국과 일본의 하청업체로부터 경제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되면서 미국이 창출해낸 부가가치를 일부 수혜받으면서 경제력을 키워왔습니다. IMF라는 부침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양털깎기를 당해주면서도 경제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이렇게 쌓인 국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도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국부가 증가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쌓인 부가가치를 저장하게 되고 국부 증가와 함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되어 왔습니다. 또한 쌓여진 국부의 배당 수당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용되어 부동산 소유주들이 그에 따른 배당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미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곳도 그대로인 곳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혜택, 즉 국부의 배당 수익을 지주들이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중국 경제의 급성장의 혜택이 대한민국 국부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불황이라고 했지만 막대한 중국 자금이 한국에 유입되었고 이는 대한민국의 국부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은 대한민국이라는 투자 자산의 수익률과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대세적으로 유사하게 움직일 것이고, 여기에 가계부채 즉 미래 소비하거나 투자할 자금을 땡겨 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수요를 감소시킬 겁니다. 결론을 내보면 예측상으로 중국 경제는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고, 이에 상응하는 소비 시장이 나타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1%에서 3% 혹은 마이너스 선으로 더딜 겁니다. 이 추세가 몇 년간 계속 갈 겁니다. 또한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어가는 상황으로 볼 때에는 미래 어느 시점에는 수요 공백으로 작용할 겁니다. 즉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1. 향후 2에서 3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과 유사하게 등락폭을 유지함. 2. 가계부채로 인해 미래 어느 시점에는 수요 부재로 폭락의 위험성이 존재함. 다만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음. 3. 우발적으로 경제 성장의 요소가 있으면 성장 국면 가능. 예를 들면 통일, 총평은 부동산 가격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과 가계부채 위험에 따라서 연착륙할 것이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국가부도 사태가 나지 않는 이상 급격한 폭락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쌤 유니버스의 이쌤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브리핑 자료를 간략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 최근 주택 공급 동향과 여건 및 평가, 대응 방향과 기대 효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로 봤을 때 A4 용지 21장 분량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 주택 공급 동향에 대해서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급 쪽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택지를 확보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에 방점을 찍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분양시장 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거시 여건 등으로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 PF 자금 대출 경색으로 민간은 사업 추진 부분에서 심각한 위축이 있다고 보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이며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공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대응 방안으로 크게 공공 부문은 기존 공급 목표 달성에 목표를 두고, 민간 부문은 공급 여건을 개선하여 신규 인허가 촉진 및 착공 조기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민간 부문에 대해서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요 측면에서 공공택지 부분 전매 제한 완화와 공급 측면에서 PF 대출 보증 확대 및 중도금 대출 지원, 재개발 재건 사업 절차 개선,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간 공급 위축에 대응해 공공에서 물량 추가 확충을 통해 보완하고 공급 조기화를 통해 주택 공급 정상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물량 3만 호 이상 확충하고, 미매각 용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 및 후보지 발표 조기화하며 물량은 당초 계획 6.5만 호에서 8.5만 호 수준으로 2만 호 확대하고, 발표 시기도 당초 24년 상반기에서 23년 11월로 조기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공공주택은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금년 12월 뉴홈 사전 청약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조속히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며 공공도심복합 사업을 통한 도심 내 공급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입니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 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 즉 현재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에서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통상적 기간 2년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부여하고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8.311 개정을 활용하여 공사비 조정 가능토록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허가 절차 개선 사항으로 지자체 협의회 구성 운영으로 인허가 장애 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주택사업 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로 기간 단축할 것이며 학교시설 기부 체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인력 확충 대안으로 합법적인 외국인 건설 인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업 분야 외국인 인력 채용 쿼터의 지속 확대 추진할 것이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규제 합리화 입법 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PF 대출 관련 부분입니다. 정부는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정상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심사 기준 등을 대폭 개선하여 PF 대출 보증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부동산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 및 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정상사업장은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이해관계 조정 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금융 공급 지속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사 및 사업성 있는 정상 PF 사업장 대상으로 정책 민간 금융기관의 차질 없는 금융 공급 지속 유도하기로 하였으며 부실 우려 사업장은 원활한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사업 진행에 필요한 신규자 금유입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도금 대출 지원의 일환으로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책임 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하여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 대출 실행 지원토록 하였으며 은행권 중도금 대출 심사 시 초기 분양률 등의 과도하게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 등이 합리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해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와 공유 모빌리티를 결합한 소형주택을 통해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도심 내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업, 준주거 지역, 역세권에서 건설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유 차량 활용 시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 상향 및 적용 범위 확대로 서민 주거사 다리가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도심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 밝혔습니다.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 개선하겠다 밝혔습니다. 계약 체결 시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분쟁 우려 시 즉시 조정 전문가 파견 및 분쟁 조정 협의체를 구성해 정상화 지원토록 할 것이며 상가 지분 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 방지를 위해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 쪼개기 제한하겠다 밝혔습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중 인허가 절차 통합 및 전자총회 도입 등으로 사업 속도 대폭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의외의 공급 지원책이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책입니다. 소위 지역 주택조합과 같은 도심 내 공급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도심 수요에 신속 대응 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보완책으로 기부 체납 부지는 사업 시행 가능 면적 요건에서 제외, 소규모 관리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해서 연접한 구역을 통합 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 2만이에서 4만이 이하로 완화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전체 소규모 정비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을 사전 수립하는 지역,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융 자사업비 2%도 차질 없이 지원. 이번 926 부동산 대책은 전체적으로 주택 공급 측면에 맞춰진 대책이었습니다. 작게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급속도로 냉각된 부동산 PF 시장을 살려보자는 취지의 정책이 많았고, 크게는 부동산 시장 자체의 경착륙을 피해보자는 의도의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사들만 살리자는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만 건설사들도 대한민국의 경제 주체의 일부이므로 이들의 대규모의 부실부도, 도산, 정리도 정부 입장에서는 달가운 상황이 아님을 확인하는 대책이었습니다. 물론 공급 측면만 문제가 아닌 것임이 분명함에도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만 증가시키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었는지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수요 측면에서 대출 풀어줘서 건설사들 건설 물량만 소화시켜주는 상황만 연출시켜준 것이 아닌가에 대한 비판은 대책이 나오자마자 바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추가로 이번 부동산 대책은 송파 헬리오시티 입장에서 크게 영향을 받을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동산 띄우기 대책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헬리오시티도 이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번 부동산 대책 중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지원책으로 인해 송파역 지역주택조합, 오금역 지역주택조합 등 헬리오시티 주변 사업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